자, 보자. 자, 바이블 페이지 424페이지고요. 큰 번호 2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보시죠. 두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마지막 단원이 여러가지 방정식과 여러가지 부등식 배우셨었죠. 자, 잊지 마셔야 돼요. 중학교 때 배우셨던 거 쫙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식 배우시고 그 다음에 항등식 배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배우시고 인수, 분해, 곱셈 공식, 변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정식, 부등식까지 쫙 배웠죠.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 공부하신다고 도형의 방정식 위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은 아예 안 써먹을까? 아니요. 뭐 다 써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시면서 중간고사 점수보다 기말고사가 안 나왔을 때 물론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여기 중간고사 범위를 내용이 확실하지 못해서 기말고사에서 걔네들을 소스로 써먹는 문제들에서 획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학년이 넘어가서 2학년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셨죠. 수학 1을 배우시고 수학 2를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배우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통 배우시겠죠. 얘는요, 내가 수학을 앞에서부터 못해도 얘는 100점 맞게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유일하게 수학 가르치면서 확률과 통계는 10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거랑 전혀 연관이 없어요. 경우에서 새로 배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는요,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 선생님, 우리 이과 수학에서 수능에서 수학은 수초, 미적, 확통 이렇게 3개 배운다는데요. 맞아. 그럼 요거 3개만 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 근데 문제는 수초 하려면, 미적 하려면 얘가 다 있어야 된다. 진짜 2학년 돼서 공부하고자 마음 먹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더니 다 틀렸어. 아, 씨발 나는 공부 존나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왜죠? 여기 때문이고요. 솔직히 내신 2학년 딱 올라가서 첫 내신에서 만약에 점수 획득 못하면 바로 이제 태세를 수시 쪽에서 정시 쪽으로 가야 되고 요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시 또 좀 늘린대잖아. 그러면 니네는 대입이라는 걸 준비했을 때 최대한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최대한 대시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대충 하지 않아. 쟤는 못 사귈 것 같으니까 대충 해야지는 아니잖아. 일단 대시할 때는 열심히 대시를 할 겁니다. 내가 대입을 준비하는데 종합 수시 못 쓴 것 같다고 해서 수시 그냥 등한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야.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형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수학원 선생님 60점 맞았어요. 못해서 난 대학 못 가. 아니야. 70점 맞고 그 다음 80점 맞고 그 다음 80점 유지만 해도 대학교에서는 종합 쓸 때 좋게 봐요. 아, 너 발전했구나 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니까. 교과로 학교를 간다라는 거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는 인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5% 정도밖에 비율을 안 차지해요. 수시가 34%가 36%를 차지해요. 그리고 정시가 23% 정도. 선생님 교과가 뭐예요? 성적으로만 가요. 성적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합으로 준비하시고 수능 준비하시고 수학을 꾸준히 하셔서 뭐 논술이 그때까지 있다면 논술, 뭐 논술이 바뀌어서 면접, 심층 면접 바뀌었다면 심층 면접 할 수 있는 거. 종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성적만 3등급 안쪽으로 받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아리나 활동 같은 거, 교내 대회 같은 거 있으면 참여하셔서 수상하시고, 그냥 마지막에 학생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소서가 있거든. 이 자소서는 나중 얘기인데 얘는 별명이 자소설이야. 소설이야. 소설. 그냥 소설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소설까지 가면은 내가 대학을 냈을 때 3배수 정도 뽑아. 그럼 이제 면접 보러 가. 그럼 면접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수능
달 되면 고3 애들 면접 보러 간다고 그래. 그럼 면접을 서울로 보러 가는 애들도 있고 지방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 학원을 못 와요. 왜? 어디 공주 갔다 와야 돼요. 부산 갔다 와야 돼. 이런 애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 없이 요 근처 또는 위쪽으로, 아래쪽 내려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위쪽으로 갈 수 있게. 자, 그러려면 이제 그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웁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근데 위치 관계 하니까 생각이 떠오르시죠? 앞에서 이걸 배웠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배웠어요. 몇 가지 있었죠? 크게? 그래, 야, 내가 뭐 어디 콘서트장에서 떼창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대답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물어놓고 오디오에 대답이 없어. 그럼 얼마나 뻘쭘할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크게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래요. 네 가지가 있죠, 크게. 자, 어떻게 되겠죠? 처음에 평행 하나 있었죠? 일치 하나 있고요. 한정 하나 있고요. 수직 하나 있고요.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머릿속에서 이제 이게 차례로 떠올라야 돼. 선생님,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고 C'분의 C는 같지 않습니다. A'분의 A, B'분의 B, C, 방금 이게 잘못했다. C'분의 C는 상관이 없죠. 같지만 않으면 돼요. 얘는 다 같아야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A'분의 A는 같지 않아요. 누구랑? B'분의 B랑 같지 않아요. 얘는 뭐예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마이너스 1 또는 A 더하기 B'이요.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언제나 꺼냈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위치 관계에서 기울기하고 절편 위주로만 봤던 친구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기울기하고 절편을 가지고 뭐 했어요? 판단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는데 원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봐. 자, 이번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요. 어떻게 안 만나니라고 물어볼까? 어떻게 안 만나니라고 물어볼까? 야, 직선은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같으니까 안 만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나. 어떻게 안 만나? 그냥 안 만나는 거지. 자, 만납니다.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날까요? 라고 해서 봤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만난대. 그럼 얘는 어떻게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얘는 만나는데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은 크게는 만나와 안 만나로 분간을 하고, 만났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직선이라는 친구는 1차, 원이라는 친구는 몇 차? 2차.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2차하고 1차 하게 되면 좀 뻔한데요? 뭐가? 선생님, 우리 2차는 1차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뭐 한 거죠? 이건 어느 파트로 갖고 온 거야? 원과 직선의 연립방정식으로 갖고 왔죠. 그럼 이 연립방정식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는 교점이 있냐 없냐고, 교점이 있냐 없냐는 근이 있냐 없냐고, 근이 있냐 없냐는 어디로 갈 수 있어? 판별식으로 갈 수 있고, 그럼 그 근이 있는데 한 점이냐 두 점이냐라는 걸로 또 나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이 0일 때와 양수일 때로 나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니까 원이라는 2차 방정식과 직선이라는 1차 방정식의 위치 관계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판별식으로 갖고 가게 되면 그 판별식에서의 값을 가지고 만나냐 안 만나면 어떻게 돼? 판별식이 음수 나오겠죠. 만나면 0 아니면 양수 해가지고 한 점 만나 두 점 만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판별식이라는 친구를 맨날 얘기를 하길 나중에 뒤통수 쳐맞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한범위 즉 정의역 즉 x값이라는 친구의 별 얘기를 안 하면 그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면 판별식은 다 써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이런 거 공부해서 아실 거잖아요. 자,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치고요. 자, 2차식을 여기서 이만큼 그렸어요. 자, 그럼 얘는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판별식은 양수죠. 왜 두 점이니까?
근데 제한 범위를 이렇게 끊어놓게 되면 얘는 판별식이 양수라고 하더라도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판별식의 해석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뭘 줬을 때? 제한 범위를 주기 시작을 했었을 때. x를 전체 쓸 수 있다면 판별식은 0보다 크겠지만 제한 범위를 줬을 때는 0보다 크다는 게 먹히질 않아. 그래서 이거 뭘로 배웠지? 양 끝값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걔네들이 음수인 걸로 확인합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판별식 이 얘기를 왜 해요? 라고 하게 되면 봐봐. 좌표평면이 어디 있는 상관없이 이렇게 있어. x축을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내가 원안을 이렇게 그렸어요. 잠깐만, 이 원은 x의 범위를 다 쓰니? 부분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때 겁날 수 있겠죠. 아, 물론 원의 방정식 문제 풀면서 판별식이 연립했더니 답이 틀렸다라는 건 본 적은 없어. 대신에 겁은 나잖아. 그치? 겁은 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도 보는 방법이 있는데 1번이라고 얘기해서 뭘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원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중요한 친구는 중심좌표 중요하고요, 반지름 중요합니다. 원위의 점은 몇 개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내가 직선 하나를 줬어. 이렇게 줬을 때 얘네 안 만나니? 그러면 판별식을 안 쓰고,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딱 써봐요. 그럼 파란색으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이 원의 반지름이 R입니다 라고 써요. 그러면 지금 원과 직선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근데 왜 안 만나겠어요? 판별식이 음수라서요? 맞지. 근데 뭘 봐? 선생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기니까 어떻게 만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D가 R보다 클 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방에서 위치관계를 판단할 때 판별식도 있지만 누굴 가지고 보시라고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그리고 상상해볼까? 중심하고 그 직선하고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접한다. 한 점 만나. 한 점 만나는 접합니다. 동일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스턴스가 R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고 많은 것들 세 가지 경우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나는 그 와중에 뒤에서 또 뭐예요? 곡선 하나 깔아야 되겠죠. 한 점 만나, 즉 접하는 상황이 왔다예요. 얘네들은 부등식으로 건너갈 거고, 자, 다시 얘하고 얘는 부등식으로 건너갈 거고, 얘는 접선 플러스 이제 방정식으로 건너가니까. 근데 문제의 중요도는 얘네 둘은 얘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접하는 상황은 더 상황이 많으니까. 안 만나요? 두 점 만나요 상황은 그냥 이거 끝인데, 접선은 또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관계는 그러면 판별식도 있고 뭐도 있다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로 보는데 이걸로만 하세요. 아시겠죠? 요걸로만 하세요.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 그러면은 위치관계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판별식 쓰는 것도 알겠고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도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라는 거를 따로 띄어서 얘기할 건데 이거 고2, 고3까지 계속 나옵니다. 특히 미분에서 존나 좋아요. 미분에서 진짜 개 좋아하는 거예요. 1학년 때 제대로 해놓으면 따를 때 고민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친구는 별표를 내가 하나 요 정도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우고 이쪽에다가 한 번 더 나가보도록 하시죠. 자, 원방도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할 거는, 자,
가장 중요한 접선이라는 친구야. 2학년 때 미분, 우리는 요번 겨울방학 때 미분을 방학 때 선행으로서 할 건데 그때 배우면은 요거가 이제 중요한데, 야, 접선도 어차피 선, 어떤 선이야? 그 접하는 무슨 선? 직선, 직선이야.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구성 요소가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직선을 만드는데 두 점을 주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기울기와 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그럼 기울기만 있어 라고 얘기하면 한 점을 구하면 되고, 한 점만 있어 라고 얘기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직선의 방식이 완성이 되겠지. 근데 나는 그 직선 중에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거야? 접선. 접하는 선. 자, 그러면 선생님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접선을 하는데 원방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래?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접한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원을 구하는 거겠어? 접선을 구하는 거겠어? 접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 접선을 구할 때 유형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그러면 이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자, 원 위의 점을 알 때의 접선입니다. 원 위의 점을 알 때의 접선. 총 유형은 세 가지를 배울 거고요. 위의 점 할 때, 그 다음에 기울기 할 때, 그 다음에 밖의 점 할 때 요 세 가지로 풀어버릴 겁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원방 하나 등장하셔야 됩니다. 원방 하나 등장하셔야 되는데 그 원의 방정식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심좌표는 0,0, 반지름은 1 쓰면 너무 티나니까 그냥 R입니다 라는 기본형을 들고 올게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 위에서 원 위의 점, 임의의 점, 위의 점 하나를 알아요. 그 위의 점을 하나 x1, y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잠깐만, 그럼 나는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되는 애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래, 나는 지금 상황이 원 위의 점을 알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지. 근데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의 점 참아, 알겠지? 힘내. 자, 위의 점을 알 때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대입하세요. 무조건 습관적으로 위의 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점을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난 이제 접선을 만드셔야 되는데 위의 점을 아는 상황이잖아. 그럼 접선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막 해. 요렇게 하는 이 노란색 직선을 구할 거야. 자, 근데 지금 나는 여기가 계산의 편의상 0,0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세요. 이거 살짝 빨간색 좀 지우고 여기도 다시 쓸게. 자, 그러면 나는 노란색 직선을 얘기하는데 아까 직선의 구성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가 한 점이지. 그럼 저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고 싶어. 한 점 알잖아. x1, y1.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누가 있어야지만 이 접선이 완성되겠어? 여기 한 점을 안다고 그랬잖아. 기울기만 뽑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기울기 어떻게 뽑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이죠. 보조선을 탁 그립니다. 그럼 수직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파란색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x1 분의 y1이야. 맞아? 그치? 그치? 네. 그런데 곱하기라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 노란색의 기울기를 곱하게 되면 노란색의 기울기 모르잖아. 그럼 노란색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누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 그 노란색의 기울기에 누가 나온다는 거야? 얘의 역수.
선생님 그러면 나는 그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y의 원분의 x의 원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y-y의 원에 마이너스 y1분의 x1의 x 마이너스 x1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가 있어야지. 그치? 근데 이렇게 쓰니까 모양이 안 이뻐. 그래서 양변에 내가 y1 정도는 곱할 수 있잖아? 그치? y1 정도는 곱할 수 있잖아? y1 곱하니까 y1 상수 취급해가지고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1 자 우변도 전개해볼게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 아니 이뻐 보이려고 전개 양변에 곱해서 전개했더니 더 더러워졌네 솔직하게. 자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요 친구를 좌변으로 보내시고 이 친구를 어디 갔어? 이 친구를 좌변으로 보내시고 이 친구를 우변에 보내시게 되면 자 x1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데 잠깐 맨 위에다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누구라고 썼지? r제곱이네. r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도 되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 위에 점 x1 y1을 알 때 그때의 그때 이런 상황이죠.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나온다고?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입니다 라는 공식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선생 x1 x 더하기 y는 r 제곱을 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여기 요거하고 요거잖아. 암기할 때 그냥 편안하게 하실 때는 그냥 내 방법이에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x1 y1 안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 접선의 방정식 위에 점 알 때잖아. 공식 어떻게 쓴다고? x니까 x 두 개고 y니까 y 제곱은 y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 제곱일 거고 그 대신에 여기다 x, y 쓰게 됐네. 이 접방이 편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대신에 공식만 너무 기억하시면 안 돼. 자 요거는 필수입니다. 요 공식은. 그 다음에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었을 때 요런 게 있어요. 선생님 너희는 지금 기본형으로 만들었는데 선생님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인데 그 위의 점을 x1, y1이라고 얘기하면 이때 접선은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도 그냥 편하게 합시다. x-제곱이니까 x-x-y-b, y-b는 r제곱이죠. 여기 x하고 여기 y도 대입하면 얘가 1차식으로 딱 다운되면서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첫 번째 원 위에 점 알 때 요거 공식이고 요거 3년 내내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유도는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시면 대단히 간단한 친구예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표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자, 나는 접선을 구할 때 이번에는 뭘 할 때 라고 얘기하냐면 기울기 할 때 라고 얘기합니다. 기울기 할 때. 자, 기울기 할 때라는 친구도 공식화. 자, 그런데요. 자, 똑바로 앉아서 들으시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두 번째도 공식처럼 암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식화 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정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 할 때는 그러면 기울기를 뭐라고 알아요? 그러면 기울기는 m이야. 엄마. 자, 그쵸? 자, 그럼 기울기는 m이고요. 수학은 진짜 나쁜 과목인 것 같아. 자, 봅시다. 기울기가 m이고 원방을 하나 줄 거예요. 원방을 하나 주시는데
그 원광은 또 이 친구 하나 등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원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접하시죠?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y는 mx라고 줘서 아는데 이 뒤에는 몰라요. 그쵸? 자, 그럼 내가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중심이 0,0이에요. 그럼 또 수직 그려볼까요? 라고 잠깐만. 반지름은 r이죠. 자, 기울기를 알면서 저 흰색 원에 접하는 직선은 몇 개? 기울기를 알면서 흰색 원에 접하는 직선은 몇 개? 2개. 어떻게 2개야? 그렇지. 이렇게도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도 이게 R이죠. 와우. 나는 뭘만 알면 되겠어? 기울기는 아니까 절편만 알면 되겠어. 또는 한 점, 그때의 점만 알면 되는데. 자, 그럼 이 점이 누구십니까? 자, 근데 이 점을 구하자?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점 구하면 안 돼? 그래.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K라고 잡을게. 그러면 이렇게 할까? y 똑같으니까 이 새끼를 집어넣은 다음에 전개해서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싫지? 그럼 뭐 하면 좋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라며요. 그러면 mx-y 더하기 k는 0이라는 직선 어디서부터? 0,0이라는 점으로부터. 그러면 디스턴스가 뭐가 나와줘야 돼? 반지름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가봅시다. 공식화 시켜봅시다. d는요 라고 얘기하면 r인데 그게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분의 00이니까 절대값 k가 나오시겠죠. 그 절대값 k 내가 원하는 게 누구였어? 내가 원하는 게 k인데 그 절대값 k가 있으니까 탕탕탕 절대값 k는 어떻게 돼요?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럼 k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왜 2개겠어?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니까 2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기울기 할 때는 y는 이라고 얘기해서 m 아는 친구야. 뿔마가 붙어야 되겠지. 뿔마 어떻게 해야 된다고? r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라고 공식을 암기를 하시는데 난 솔직히 공식을 암기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냥 이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공식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공식 굳이. 기울기 할 때는 그냥 뭐 하시면 돼? 야, 접선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1번은요 공식을 암기해야 돼. 1번은 그냥 암기해. 왜 차별합니까? 그러면 1번은 x1, y1을 지나는 기울기는 x1, y1을 지난 직선은 열나 많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얘기하는 친구가 y-y1은 m의 x-x1 이건 아직 몰라 이렇게 돼버려. 그럼 몰랐을 때 뭐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r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근데 이 계산하는 게 워낙 귀찮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공식을 위에 점 할 때는 무조건 공식 암기시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야? 상황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밖의 점을 알 때예요. 요거 하나 더. 선생님 그러면요 얘도 원이 표준형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일 때는요 그러면은 그때 어차피 이동의 문제인데 그거라면 얘도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요.